빈예서 양의 최근 활약이 정말 엄청납니다. 이 빈예서 팬클럽 빛나는 예서 회원님들께서 이웃돕기 쌀 1000kg을 이렇게 기탁한 내용, 팬미팅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만큼 빈예서 양의 이번 팬미팅 겸 미니 콘서트가 아주 초대박이 났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기사 내용들이 정말 여기저기에서 마구마구 쏟아지고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빈예서 양이 미스트롯 3에서 탈락했으니 정말 많은 분들이 속상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죠. 인스타그램 팔로우가 생각보다 너무 저조합니다. 983명밖에 되지 못해요. 제가 항상 이 빈예서 양의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릴 때 유튜브, 팬카페, 인스타그램 링크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바쁘시더라도 한 번씩 꼭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 빈예서 양의 활약상들 인스타그램에도 매번 올라오고 있는데요. 만약 이 예서 양이 미스트롯 3에 진선미는커녕 탑7 안에만 들어갔다 하더라도 지금 파급력 어떻겠습니까? 미스트롯 3의 파급력은 더욱더 엄청났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가 예서양에 대한 부당함을 전달드릴 때 대중문화예술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또 다른 기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올라왔습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예서양이 16살이 되는 그 순간까지의 중요한 방송사의 관련 내용들이 여기 적혀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6살인 미스트롯 우승자는 왜 자정이 지나서도 생방송에 참여했나? 정부 보호 지침이 나왔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보니 이미자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인 정서주 양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모습이 나왔죠. 바로 미스트롯 3 마지막 장면 되겠습니다. 이 정서주 양이 2008년생으로 16살이죠. 이날 생방송 시작 시간이 저녁 9시 30분, 3시간 이상 방송이 되면서 자정을 훌쩍 넘겼습니다. 10대 출연자가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순위가 높았기 때문에.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빈예서 양 역시 미스트롯 3 전국 투어 콘서트 불참을 발표하면서 매회 한두 곡 정도를 부를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몇 시간을 대기하고 기다려야 하는 등 아동 가수에게 너무 힘든 일정이다. 가수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라고 밝혔죠.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 딱 정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방송, 온라인 동영상, 어린 미성년자들의 출연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들을 보호하는 규정이 빈약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하는 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이드라인 배포가 있었죠. 2022년 이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2000년에 나온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출연 아동 청소년 권익 보호를 위해 나온 이 가이드라인이 좀 더 변경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미성년 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보호자가 아닌 본인이 그 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수익금 분배 요청권도 명시되게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제작 현장의 사고 예방책과 대처 방안도 담아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 만 15세 미만은 출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다만 본인과 친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일부 완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문체부에서는요, K-컨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대중문화예술 산업 종사자와 보호자 그리고 컨텐츠 소비자가 함께 아동 청소년 예술인을 보호하는 책임감 있는 제작 소비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제작 현장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스태프들에게 교육했는지 또 현장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잘 설명을 그 아이가 들었는지 물리적 위험 요소는 없는지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위험 요소는 없는지 이거 없었습니까 여러분? 예서양에게 안전한 탈의실, 건강권, 수면권, 휴식권이 보장되었습니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 예서양이 대기실에서 그냥 의자에 들어 누워서 담요를 덮고 자는 듯한 모습의 사진. 제가 아마 공개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 컨디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목소리가 확 가게 된 겁니다. 감기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체크해보면 과연 TV조선의 미스트롯 3가 잘 체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위험 요소 왜 없었습니까? 지금 예서양 트라우마까지 생겼잖아요. 자신의 신곡입니다. 맘마미아는 자신의 신곡인데도 트라우마가 생겨 이번 팬미팅 때 라이브로 부르지조차 못했었다라는 걸 보면 이거 정신적 데미지 없었다라고 강력하게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 이 빈예서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 전국 투어 콘서트 이것을 과감하게 딱 공표를 한 건데 야, TV조선에 하는 행태를 보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자꾸 소우 씨가 TV조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자꾸 예서양과 척을 지게 만든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TV조선의 미스트롯3에 출연하여 예서양의 입지가 더 확산되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건 앞으로 예서양이 얼마나 더 방송사에 휘둘릴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인 가수들도 방송사의 횡포에 휘둘리곤 합니다. 그런데 예서양이라고 더 위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잘못된 건 팬들과 시청자들과 유튜버들이 바로잡아 갔을 때 이 예서양이 온전히 아티스트로서 활약하고 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송 많이 나오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적어놨던 전유진 양이나 김다현 양도 마찬가지지만 빈예서양 역시 어린 10대 신동 스타지 않습니까? 이미지 소모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잦은 방송 출연을 말합니다. 아니 방송 출연이 많은데 그게 좋은 거 아니냐?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장점으로서는 인지도가 상승되겠지만 단점으로서는 지겨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잘 타개해 나가면 독보적인 예능 스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어린 예서양이 예능 스타로서 성장하기에는 나이가 아직 너무 어립니다. 자칫 잘못하여서 예능 방송 출연만 엄청나게 하다 보면 오히려 이미지 소모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미 미스트롯 2에서 등장했었던 많은 이 10대 소녀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김다현이라는 참가자를 제외하고선 나머지 참가자들 방송 출연이 많았지만 결국 예능 방송에서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미스트롯2에서 활약했었던 파급력보다 현재의 파급력이 굉장히 저조해졌어요. 그냥 이 방송사의 시청률에만 이용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일회성 인기만 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런 위험에서 벗어난 것이 저는 더 낫다라고 본다. 왜냐하면 제가 미스트롯 시리즈나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계속 리뷰해와서 아는데 아마 팬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니 예서양이 그런 발표를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집중해서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서양을 찾는 방송사가 이제 더 적어지면 그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제가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최근 예서양의 이 유튜브 구독자 벌써 3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3개의 팬미팅 영상이 우르르 올라왔습니다. 이미 그 전에 올렸었던 영상들이 다 13만에 12만에 이렇게 조회수가 지금 폭등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서양의 또 다른 이 팬미팅 무대 영상 갈대의 순정, 두 여인, 그리고 찔레꽃, 자 이런 영상들 조회수 한번 보십시오. 하루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 수만 뷰씩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노래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요, 저와 같은 유튜버의 영상과는 다르게 한 번 보고 많은 영상이 아니라 계속하여 이 노래를 듣기 위해 반복 재생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예서양의 이런 커버곡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뭐 제 의견이 조금은 받아들여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잘 운영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예서양의 커버 영상들이 계속하여 많이 올라왔을 때
이 유튜브가 엄청나게 파급력 커지게 확산된단 말이죠. 지금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서양이 유튜브만 하고 끝나냐? 최근 이 빈예서양의 기억나십니까? 제 유튜브에 빈예서 아침마당 요렇게만 검색을 해봐도요. 야, 보이십니까? 이 조회수가 보이세요? 4일 됐는데 예서양이 등장했었던 요번 KBS 교양 유튜브 채널의 영상 조회수가 49만 회입니다. 49만 회. 1년 전에 나왔었던 이 영상이 15만 회인 것을 비교해 보면 말도 안 되게 높은 겁니다. 그러니 방송사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요즘 방송사에서도 자신들의 자사 유튜브 채널을 굉장히 신경 써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서양의 이 49만 회 조회수, 이거 시청률로 환산해 보면 이게 얼마나 많은 조회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너도 나도 예서양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서양이 바로 오늘 업로드한 이 팬미팅 영상 3개, 여기에 깜짝 놀랄 소식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4월 6일 오후 6시 진주시 남강 야외 무대 초대 가수, 이거 전국가요제에 제가 예서양이 초대 가수로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로부터 이틀 뒤, 와, 대박입니다. 4월 8일 오후 7시 SBS 더 트롯쇼 생방송 무대까지 우리 예서양이 출연을 확정 지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정말이냐? 정말입니다. 보이시죠? 4월 8일 더 트롯쇼 생방송에 예서양이 출연한다.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 3층 밤 7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방청 신청은 더 트롯쇼 다음 회차 때부터 진행이 돼요. 이 방청 신청글 방법까지 카페에서 공유될 예정입니다. 제가 이건 따로 나오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예서양이 이렇게 더 트롯쇼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매우 중요한 게, 자, 이 더 트롯쇼 자세히 보시면 현역 가수들이 대다수 등장을 해서 순위가 매겨지는 음악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경연 오디션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음악방송 프로그램의 특성상 매주 또는 매달 순위를 매겨서 1위를 선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더 트롯쇼에는 여러 번 1등을 하게 되면 명예의 전당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빈예서양이 맘마미아로서 계속하여 뭐 5번 정도 만약 1등을 했다. 그러면 더 트롯쇼 명예의 전당에 입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록은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이 더 트롯쇼가 종영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방사수와 음원 스밍이 절대적입니다. 제가 볼 땐 예서양 지금 맘마미아가 본인 신곡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들고 더 트롯쇼에 출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더 트롯쇼 1위 선정 방식 안내가 이 팬카페에 잘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잘 보셔야 돼요. 2024년 2월 19일 생방송부터 적용된 1위 선정 방식입니다. 사전 점수 100%가 포함되어 있는데 음원과 시청자 선호도와 방송 점수와 사전 투표 점수가 합산이 되고요. 그리고 실시간 투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거 더 트롯쇼 본방사수 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미스트롯 마지막 결승전 생방송 실시간 투표랑 똑같은 거예요. 꼭 보셔야 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럼 사전 투표 어떻게 하냐, 실시간 투표 어떻게 하냐, 스타플래닛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자, 제가 요거는 지금 이 영상의 고정 댓글로 설치할 수 있는 스타플래닛 어플리케이션 설치 바로 가기 요렇게 남겨놓을 테니까 요거 꼭 설치하셔서 가입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청자 선호도는 1000명을 대상으로 공정한 집계 기간을 통하여 선정이 되는데 음원 선호도와 가수 선호도를 아래의 비율로 조사합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근데 중장년층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30대부터 60대까지가 20%의 이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전투표 집계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방송하기 2주 전부터, 그리고 사전투표는 생방송 1주 전부터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요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스타플래닛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꼭 설치를 해 놓으셔야 한다.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점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죠? 예서양의 맘마미아 음원 점수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맘마미아 각종 음원 사이트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멜론 뮤직, 벅스 뮤직, 지니 뮤직. 자, 이런 곳에서 음원을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유튜브밖에 못 하시는 분들도 이제 본격적인 음원 스밍에 힘을 보여주셔야 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팬카페에서는 아주 예서양을 1등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들끓고 있습니다. 자, 더 트롯쇼에서 예서양이 1등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명예전당에 만약에 갔다. 앞에 보여드렸던 이런 아침마당이 아니라 트롯과 관련되지 않은 각종 예능방송과 많은 음악 프로그램에서 빈예서양에 대한 러브콜 초청이 더욱 쏟아질 겁니다. 이게 왜 놀라운 사건이 되냐면 지금 예서양은 사실 탑10에서 탈락한 가수잖아요. 그런데 그 유튜브에서의 파급력을 방송사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침마당에서도 불렀고 더 트롯쇼에서도 생방송을 확정짓게 됐으며 요번 전국가요제에도 예서양이 초대 가수로서 이미 참석을 확정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겹경사가 그야말로 터져 나오고 있다. 빈예서라는 가수의 파워와 파급력이 지금 이제 이런 공중파 방송, 벌써 KBS 아침마당에 나왔죠? 더 트롯쇼 SBS지 않습니까? 공중파 방송 3사를 장악하는 예서양의 승승장구 행보가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내용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자, 이 기사가 눈에 보이십니까? 트롯신에 부는 10대의 열풍. 그야말로 미성년자들이 점령한 트롯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라이벌 방송이라고 할 수 있었던 현역가왕과 미스트롯3가 종영이 됐고 그 이후에 뭐 갈라쇼라던가 현역가왕은 한일가왕전을 또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중요한 건 이 양쪽 프로그램이 단 한 번도 10대 우승자가 없다가 참 공교롭게도 요번에 둘 다 탄생을 하게 됐죠. 이 1등 가수들인 전유진 양, 정서주 양에 대하여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맥락은 이젠 어른들이 아니라 10대들까지 트롯계를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지금 보면 그 외에도 김다현 양, 오유진 양, 다양한 10대 가수들이 엄청난 활약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져있는 절대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또 한 명의 어린 10대 소녀가 있죠. 바로 빈예서양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사에 언급되고 있는 10대 가수들은요. 인기도 당연히 많고 실력도 막강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송 출연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만 15세가 넘어갔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국 빈예서양이 지금과 같은 인기를 구가하며 계속하여 성장해 나간다면 만 15세가 됐을 때는요. 지금도 방송가에서 많이 찾지만 그때는 더 많은 방송가에서의 러브콜이 아주 압도적으로 쏟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10대 트롯 신예들이요, 기성세대의 본보기가 되고 있을 만큼 엄청난 팬덤을 확보하면서 이젠 트롯계도 완전히 아이돌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소신 있는 발언을 하여 예서양의 여러 일정적인 부분, 또 빈예서양의 가수로서의 활동을 위한 권리, 아버님과 예서양 또 할머님까지 거기에 더불어 팬카페 분들까지 많은 고민 끝에 입장문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전국 투어 콘서트에 대체자로 참석된 걸로 생각되는 미스트롯3의 염유리 양, 탈락했음에도 비스타 컴퍼니라는 곳에 공식적으로 소속사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 염유리 양도 참 안타깝게 떨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이 미스트롯3 전국 투어 콘서트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면서 사실 단독 인터뷰도 받고 TV조선 뉴스 방송 프로그램에도 등장했던 내용들 제가 설명드린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소속사까지 계약을 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본격적인 연예 활동을
해 나가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소속사 계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응원하고 있는 빈예서양 같은 경우는 현재 소속사 없이 아버지가 매니저 역할을 대신해주고 계시고 이번 팬미팅이 참 놀라웠던 건 저런 식으로 소속사가 생겨야 팬미팅도 미니 콘서트도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야 요번에 팬카페 스태프분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그 진주시 지역계에 있는 인사분들이 또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이 예서양이 이미 시작도 전부터 정말 많은 밑바탕이 탄탄한 팬덤과 조력자들이 형성되어 있다. 전 그것이 한눈에 보이는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염유령 양도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해 나가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건 예서양의 앞으로의 활동점들 되겠습니다. 최근 올라왔던 예서양의 유튜브 채널에 2개의 영상이 살짝 공개가 됐죠? 바로 예서양 아버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무대, 예서양의 안 돼요 안 돼 노래 무대 각각 4분 정도 되는 영상이었는데 야, 뭐 벌써 1일 만에 10만 회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 올렸었던 다른 영상들이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요. 빈예서양의 모정 영상이 2달 동안 4.8만 뷰를 갔었고 그 다음에 올라온 미니 콘서트 영상이 9일 만에 6.3만 회를 돌파했는데 이번에는 하루 만에 예서양은 10일 만에 아버님은 9.3만 회를 돌파했으니 지금 이 빈예서양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이제 3만 명을 육박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구독자 대비 조회수가 훨씬 높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깜짝 놀랄 일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예서양의 유튜브 구독자 대비 이 유튜브 파워가 막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예서양을 응원하고 있었고 또 그냥 TV 방송을 보면서 노래를 참 잘한다 정도로 생각했던 라이트한 팬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예서양이 탈락하고 나서 아이고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참 노래를 잘하던 아이였는데 하시던 분들도 분명히 어떻습니까? 많이 계셨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와서 보니 어떻죠? 예서양이 팬미팅도 하고 미니 콘서트도 했었던 내용을 뒤늦게 알면서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접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때 사실 몰아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몇몇 분들이 팬카페 내에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저에게도 질문을 하시는데 도대체 예서양의 팬미팅 풀영상 언제 공개가 되냐? 저도 100%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KBS 진주 방송국에서 아주 열혈 편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미니 콘서트와 팬미팅이요 3시간가량 진행이 돼서 여기 내에서 뭐 상세 편집하고 뭐 내용 넣고 하려면은 며칠 걸리거든요. 보통 예능방송 편집할 때 그래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서 계속하여 편집하고 편집을 합니다. 지금 예서양의 팬미팅이 끝난 지가 토요일날 진행이 됐으니 이제 화요일 기준으로 3일차가 됐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 주 내로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도 팬카페에서 하시더라고요. 한 남성분은 아예 거치대를 세워놓고 전체 영상을 녹화하더라. 물론 이게 개인 소장용이라면 문제될 게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건 이 유튜버들이 아닌 척하고 이 예서양의 팬미팅에 방문해가지고 도둑 촬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에 올리면 조회수가 엄청 높을 거 아닙니까? 이미 예서양의 팬미팅 영상이 상당 부분 막 10분 이상짜리 영상들이 유튜브 내에서 나돌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 가수분들을 응원하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 가수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시청해야 도움이 됩니다. 물론 예서양의 노래가 그냥 좋아서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좋아하는 노래 오랫동안 들으시고 더 좋은 노래 많이 들으시려면 결국 예서양이 잘 돼야 합니다. 그 예서양이 잘 되려면 예서양의 팬미팅과 미니 콘서트를 몰래 도둑 촬영해서 올리는 그런 몰상식한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서 당장은 뭔가 궁금증을 달래실 수 있겠지만 결국 그게 빈예서라고 하는 스타가
꽃도 다 피기 전에 져버리는 그런 지름길로 떠미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좀 궁금하고 듣고 싶으시더라도 아마 KBS 진주방송국 유튜브 채널에 먼저 올라올 수도 있고 예서양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올 수도 있지만 정말 예서양의 노래를 많이 오랫동안 듣고 싶으시다면 조금만 정말 며칠만 참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방송국에서 편집한 게 훨씬 더 고화질의 퀄리티가 좋고 그런 도둑 촬영을 한 유튜브 영상들보다 우리가 모르는 비하인드 내용도 많이 공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궁금하셔도 조금만 참으셨으면 좋겠다. 한 가지 제가 좀 보여드릴 것이 있는 게 이 빈예서 양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 쇼츠 영상이거든요. 이거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영상으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예서양이 자신의 팬미팅에 온 팬분들이 쫙 관객석에 있는 걸 보고 눈물을 빵 터트리는 그 모습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잠겼어요. 사실 1200명이면 정말 많은 숫자고 예서양은 사실 무명 가수잖아요. 아마추어 가수도 아니고 어린 나이에 무명 가수입니다. 가요제 몇 군데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지만 그저 천재 트롯 가수 신동이다 요 정도였다란 말이에요. 프로 가수로서의 느낌을 미스트롯3 출연 이전에 갖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실력이 방송을 타면서 어엿한 팬미팅을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한 번에 모집할 수 있는 파워가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 앞에 사실 관객석이 다 차지 않아도 오신 분들에게만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웠을 예서양인데 지금 딱 공개가 되고 나니까 서 계신 분들이 있을 만큼 현장을 꽉 채웠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눈물의 오열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자, 이런 예서양이 잘 되려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수 유튜브를 시청해야 도움이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시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에 보여드렸던 예서양의 눈물 흘리는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구간 나눠져서 아예 카페 대문을 좀 장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빈 예서양의 이런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단 말이죠. 요렇게 탁 커튼이 젖혀졌을 때 예서양이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했겠습니까? 꽉 찼어요. 이 대강당. 이 많은 분들이 자신 앞에 서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아마 예서양이 눈물을 펑펑 쏟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오죽했으면 이번에 TV조선에서 만들어진 예서양의 신곡 맘마미아 트라우마가 생겼다라고 아버님이 했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의미에서의 트라우마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미스트롯3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했었던 예서양의 입장에서는 황당무계하고 큰 상처가 됐을 탈락곡이 돼버린 거죠. 물론 이젠 그것을 극복하여 예서양의 신곡인 만큼 많은 분들이 스밍을 해주셔야 하는 소중한 노래가 됐지만 예서양의 입장에서는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었기에 이번 팬미팅에서 그 노래를 부르지조차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리고 어린 소녀를 위해 이 많은 분들이 현장에 오셔서 응원을 했으니 이거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아버님이 이렇게 멋지게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노래를 불렀던 현장에서의 또 팬분들이 찍으신 사진이 이렇게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상이라고 하고 관상이라고 하죠. 저는 관상을 의외로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요즘 MZ세대들 사이에서도 관상 보면 답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예서양과 아버님의 이 눈물을 쏟으며 부르는 이 노래 무대 모습을 보면 이거 진정성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진정성이 강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두 부녀가 이제 정말 앞으로는 탄탄대로를 걸어가야 한다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예서양의 이 인스타그램에도 이 팬미팅에 대한 후담 글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참 놀라웠던 게 이 예서양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예요. 보면은 뭐 이런 영상이 있어요.
예서야, 언니 폰 가지고 뛰니까 좋았니? 말썽꾸러기 빚내서 마라탕 먹으러 가자. 누군가 예서양이 친한 언니의 핸드폰을 가지고 막 뛰었던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누군지 알아봤더니 바로 서아림, 가야금 소녀, 이 국악계에서 또 신동으로 불렸던 예서양과 굉장히 친한 가수 언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드셨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예서양과 이미 이 두 사람은 과거 한 행사장에서 만났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다뤄드렸던 거 아마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가짜뉴스 채널에서 이 소녀가 마치 예서양의 엄마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막 수십만, 수백만의 조회수를 얻기도 했었죠. 제가 예전에 이 빈예서양의 엄마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만들었었던 요 영상입니다. 요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예술축제 함께했던 여성의 정체.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짜뉴스하고는 다르게 서아림이라는 국악을 하는 가야금 소녀다. 함께 행사장에서 만났고 평소에도 친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정정 내용을 보도드렸지 않습니까? 이 두 소녀가 또 만난 것 같고 이 서아림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빈예서양의 이번 팬미팅 때 또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서양 입장에서는 친한 지인들도 오고 자신을 응원하는 팬분들도 오니 이 자리가 너무 소중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예서양이 직접 자신의 속마음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로트만 부르면 180도 확 바뀌는 반전소녀 빈예서입니다. 첫 팬미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콘서트에서도 봬요. 다음 콘서트 맞습니다. 바로 서울 또는 수도권 콘서트가 될 가능성이 지금 너무 높아져 있는 상태인 거죠. 예서양의 이렇게 팬미팅 때의 모습과 미니 콘서트 때의 모습이 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서양이 노래도 잘하고 아마 관계자분들이나 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모습 같은데 이거 뭐 이미 콘서트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서양의 아버님도 이렇게 노래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를 정도이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 콘서트 준비할 때 뭔가 좀 도움 드릴 게 있다면 도움을 드리고 싶을 정도긴 한데 뭐 그거는 아마 조만간 시일 내로 이런 엄청난 콘서트가 또 기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 멋진 무대가 이제 정식 콘서트 현장에서 울려 퍼질 날을 생각해보면 가슴이 쿵쾅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사실 이 빈예서양의 유튜브 영상을 참 많이 올렸는데 최근에 올렸던 영상 중에 이런 말씀 드렸죠. 단독 콘서트 강력 추진된다. 이 예서양의 단독 콘서트가 추진되길 바라는 팬분들의 글들이 이 팬카페에 막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예서양이 직접 밝힌 거죠. 다음 콘서트에서도 꼭 만났으면 좋겠다. 조만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매우 강력하게 드는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들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빈예서양의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기사에서 막 쏟아내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뒤에 보이시는 기사도 아마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빈예서양 꼭 방송사의 횡포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팬분들과 유튜브 활동, 콘서트, 행사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제로 그런 깜짝 놀랄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요. 트롯 가수 빈예서양 진주목 문화예술상 초대 수상자가 되었다.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기사에 보면 이렇게 예서양이 진주목 문화사랑방 이상호 회장님과 수상 기념사진을 함께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는 팬분들이 함께 하고 있죠. 요번 팬미팅 때 단순히 팬미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니 콘서트에다가 이렇게 예서양을 축하해주고 상을 주고 싶어 하시는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팬분들이 얼마나 뿌듯해 하셨겠습니까?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올해 처음 제정된 2024 진주목 문화예술상 초대 수상자입니다. 초대 수상자. 올해 처음 생긴 거예요. 거기에 예서양이 선정이 된 겁니다. 빈예서양은 2022년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대상, KBS 전국 노래자랑 연말 결선 대상을 수상하여 진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2024년 미스트롯3에 참가하여 최종 8위의 성적을 달성했다. 특히 1라운드에서 선보인 모정 영상은 조회수 1000만 뷰를 넘으면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한 2023년 작은 음악회 및 국악 관여악단 정기 연주회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 및 문화 향유의 기회 제공에 힘쓰고 있으며 2024년 2월부터 진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주최 측인 진주목 문화사랑방 이상호 회장은 지난 23일 경상국립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예서양에게 수상패와 지원금 1000만 원을 또 수여했다고 합니다. 와, 멋지죠? 우리나라를 대표할 훌륭한 가수로 성장하여 진주시를 널리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멋지죠? 여기에 뭐 총장님, 이사님, 회장님 다 같이 함께 하면서 예서양이 진주시를 대표하는 그야말로 명실상부 최고의 가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상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요. 진주시와 인근 지역 출신의 문화예술계 인사들 중에 뛰어난 작품 활동이나 성과 등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정착에 공헌했거나 나아가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분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문화예술가를 발굴해서 이런 예술 활동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선정되어 시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이제 예서양은요, 진주시 최고의 스타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번 팬미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는지 많은 분들이 느낌이 오실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 이 마스터였던 박할리 씨가 희한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박할리 씨가 아시다시피 미스트롯3의 마스터단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정서주 양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다양한 출연자, 참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예서양에게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뭐라고 했느냐? 점수에 가장 인색하지 않냐라고 질문을 하자 의도는 없다. 음악 감독으로서 오디션 심사가 일상인 내 기준에 맞게 줬을 뿐이다. 참가자의 미래까지 생각하며 점수를 준다고 들었다. 타이밍을 중시한다. 지금은 아니어도 5년, 10년 후에 꽃을 피우겠다 싶으면 버튼을 눌렀고 재능은 뛰어나지만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누르지 않았다. 너무 일찍 세상에 나와서 온갖 상처를 받으면 다시는 노래하지 못할 수도 있다. 물론 내 판단이 다 옳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2살 빈예서 양이 혹시 그런 경우냐? 라고 질문을 하자 마음속에 있었던 말을 꺼냅니다.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예서가 결승전을 앞두고 실수한 것이 나는 오히려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아이인데 지금은 좀 빠르다. SNS와 인터넷에 나와 있는 댓글들에 마음을 다쳐가면서 평생 음악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누가 저 아이를 케어하고 돌볼 수 있을까? 그 걱정이 앞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독특한 거는 이 정서주 양이 승리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흡족해했단 말이에요. 이 정서주 양과 예서양의 나이 차이가 불과 5살이 뭐 채 나지 않는 그런 나이대입니다. 이 정서주 양이 16살이고 예서양이 만 나이로 12살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박할린 씨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타이밍.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뭔가 의도가 있지 않나. 물론 박할리 씨는 순수한 마음으로 너무 일찍 방송 활동을 하면 상처를 받을까 싶다. 예서양이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오히려 결승 무대에서 실수하고 탈락한 게 다행이다. 너무 빨리 스타가 되는 것도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정서주 양하고 불과 4살 차이인데요.
그게 그렇게 엄청난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죠? 딱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 15세가 됐냐 안 됐냐.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제가 아주 상세하게 쉽게 설명드렸던 바로 그 법령에 정서주 양은 벗어나게 됐고 예서양은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거죠. 방송사의 입맛대로 누구를 우승시키고 누구는 탈락이 되는 그런 의도가 좀 너무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박할린 씨도 결국 굉장히 공명정대한 음악 감독이자 뭐 마스터 다닌 것처럼 나왔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방송 활동을 해야 수입이 생기고 그 방송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방송사가 100% 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박할린 씨 뿐이겠습니까? 전 다른 마스터들도 비슷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방송사 눈에 잘 드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참가자보단. 전 이들의 말할 수 없는 애환들이 조금은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여기에서도 예서양의 천부적인 재능을 이 박할린 씨가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좀 중요한 팩트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요번 예서양의 멋진 팬미팅 영상들이 막 올라왔죠? 바로 예서양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고 11시간 정도 됐는데 현재 눈에 보이는 조회수가 62,000뷰 정도 됩니다. 이 모습은 예서양이 안 돼요 안 돼 노래를 열창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 이 노래 제가 현역가왕에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굉장히 베테랑 가수가 불렀었거든요. 아마 김양이라는 가수가 불렀었던 노래인데 이게 정말 감성 짙지 않으면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가창력보다도 감성이 더 중요한, 뭐 모든 노래가 그렇겠지만 특히나 이 노래는 정말 오랜 세월에 축적된 감성이 없으면 이 처절한 마음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곡이거든요. 제가 현역가왕 리뷰할 때 많이 설명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와, 그런데 예서양이 이걸 너무나 멋지게 부르는 모습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처절할 정도로 감성 짙게 부르는 모습, 그리고 예서양의 이 팬미팅의 미니 콘서트 무대가 다 공개가 됐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뒤에 스크린 보이십니까? 이게 뭐 어디 지역 특산물 행사장에서 볼 수 있는 수준의 팬미팅과 미니 콘서트가 아니었었다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멋지죠?